가정회의에서 나온 시간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유난히 길고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보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위해 헌신으로 묵묵히 학교를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왔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이 시기를 잘 버텨낸다면 우리 학교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초등 교육과정 컨퍼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 초등 교육과정 컨퍼런스 수업과 평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된 학교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기획팀 장학사 허은선입니다. 방역을 준수하느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토크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평가 담당 이수정 장학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초등평가 담당 이수정 장학사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해였는데요. 학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상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선생님들께서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기에 굉장한 힘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모든 경기 초등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수업과 평가 나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십 년간 변함이 없었던 3월 2일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되고 그 이후에도 한 15차례 정도는 됐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학사 일정이 계속 바뀌면서 수업과 평가 방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난간을 헤쳐가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 모여서 협의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네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와 함께 올해가 선생님들께 어떤 한 해였는지 이쪽부터 순서대로 살아오신 1년을 압축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대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오현경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올해 2020년은 굉장히 여행 같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굉장히 여행을 하면서 많이 헤매는데 그 헤매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상황들을 막 맞닥뜨리고 또 새로운 만남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올해도 사실은 이 코로나를 맞아요.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굉장히 여러 가지도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헤매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배울 수 있는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너무 힘든 한 해 다들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군포에 있는 부곡중앙초등학교 교사 한동균입니다.
저에게 올해는 약간 스트레칭과 같은 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유연성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도 미뤄지고 또 온라인 계약으로 진행되고 또다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와보면서 저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 고촌초등학교 교사 박동섭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은 선택의 연속이었던 해였습니다. 제가 6학년 맡고 정보부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원격 수업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연결해 줄지 모든 매 순간이 다 선택이었거든요. 그러한 선택의 연속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시켰다는 아주 작은 그런 뿌듯함도 느껴서 올해는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되게 행복하고 뿌듯하기도 한 2020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원초등학교 교사 권수경입니다. 저에게 2020년은 새옹지마와 같은 한 해였는데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극복할 수 있었고,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위기가 왔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1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감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볼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개학 후에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정말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어려움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현경 선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6학급 학교라서 동학년이 없다 보니까 사실 모든 과목 매차시 수업을 제가 혼자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도 조금 다행이었던 거는 전학공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와 방법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학급 운영 상황들을 나눴던 게 굉장히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다른 학년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해서 지금 다른 학년은 어떻게 수업하고 있나 좀 보기도 했고요. 학년을 넘나들면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 실천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은 온라인에서 구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던 다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학생 주도 활동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다모임이랑 동아리를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거를 등교 수업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여러 번 고민 끝에 결국 1학기는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 2학기로 미루자. 이렇게 교사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1학기 말부터 6학년이 먼저 조금 학급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6학년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자치회의 대표적인 안건으로 조금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약간 소모임식으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줌 화상회의의 소회실을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 조금 운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운영하는 내용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는 다른 학년 동생들도 조금 초대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동아리 소개의 날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6학년들이 어떤 동아리를 조직했는지 가서 설명도 들어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자, 그럼 너희들은 6학년 선배들이 만든 동아리 중에 어떤 거 가입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4학년 친구들이 선생님 그냥 저희도 만들면 안 돼요? 저희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5, 6학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대규모의 인원이 온라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조금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친구들에게 올해는 처음으로 기회를 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6학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활동 계획도 세워보고 운영하는 연습을 한 후에 3학년 동생들을 실제로 이제 초대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제 실제로 3학년 아이들을 이끌고 함께 동아리를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은 4학년 친구들이 이걸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어렵죠. 그래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활동을 준비를 하고 동생들을 또 배려하고 이끌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를 통해 무조건 코로나라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충분히 찾아서 실행해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위기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네. 오현경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이 운영하는 동아리를 보면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니 거기가 어느 동네라고요? 안성이요? 네. 아,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은 또 더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현경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코로나의 위기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그 멘트도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동균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한동균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우선 학기 초에 처음 온라인 계약했을 때는 우선 아이들 뭐 출석 확인하고, 그다음 뭐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정보기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습득하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컸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생에 대한 개별화 지도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또 학생과 학생 간에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초기에는 콘텐츠를 통한 이렇게 영상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생각이나 반응을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년 선생님들끼리 많이 회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경기 2학습부터 그 사진 게시판이나 일반 게시판에 과제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교사가 낸 질문에 댓글로 이제 답을 달게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미술 시간에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미술 작가 조사하기 이런 과제가 있다면 그 좋아하는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 그다음에 뭐 대표 작품, 또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예시로 적어 놓고 아이들한테도 조사해서 그거를 댓글로 적어보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조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미술 활동을 유의미하게 했고요. 또 매일 하루를 마칠 때마다 뭐 배운 공책이나 또는 이제 생각금을 만들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주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실시간 쌍방향 소통에서 할 수 있는 소그룹 집단 기능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아이들끼리 협력해서 풀어보기도 하고, 또 온책 읽기 같은 경우도 두 문장씩 돌아가며 책 읽기 같은 거나 또 느낌이나 이런 걸 서로 발표하게 하면서 생각도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균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원격 수업 초기에는 대부분이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제시형 수업으로 운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조금씩 실천을 실시간 소통을 이어오셨다는 것, 그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 소통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환 이후에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까지 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훌륭한 원격 수업을 운영하셨던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동섭 선생님은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대토론회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는 학년군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전학공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 주제가 악기를 활용한 생활 지도의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만나서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의 선입견이었고요.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았을 때는 만나서 이제 강사를 맡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학급으로 가서 배우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이제는 정말 각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연습한 다음에 쌍방향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괜찮더라고요. 이제 묻어간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쌍방향. 묻어가는 게 안 돼서 오히려 실력이 더 향상되고, 그리고 못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극복하는 일이 됐었고, 또 다른 학년의 사례를 보니까 독서 관련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 학년이 있었는데, 이제 좋은 실천 사례를 갖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원격으로 연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학부모님하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한테도 가정통신문, 뭐 이알림이, 경기교육 메신저를 통해서 원격 주소를 보내고 그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교사만 이제 도움이 되는 연수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고촌초등학교가 원래도 뭐 학부모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학교긴 한데 더 만족도가 올라가서 저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공개도 사실은 이제 대면이잖아요. 대면으로 많이 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학기에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를 이제 진행하고, 실시간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원격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이제 학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기 전에는 매일이 수업 공개인데 이런 수업 공개라는 이름으로 또 해야 되나요? 라고 저도 사실 반발을 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가정에서 이제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느껴서 되게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한동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그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연수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의 연수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장해서 연수를 진행하신 점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학교를 대하는 태도, 우리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금쯤은 다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숙경 부장님은 어떻게 한 해 동안 운영을 하셨는지, 어떤 점이 어려우셨고 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관계 맺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상치 못한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기대치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서로 달랐던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면 상담이 어려웠기에 오히려 전화 상담을 좀 더 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부모들과 오히려 평상시에도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 초에 또 학급별로 실시하던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나 담화문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 학부모들과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2학기 때 줌을 시작했잖아요. 줌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학부모 담화문을 실시해서 그렇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통의 문제가 조금씩 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줌을 이용한 학부모 담화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던 줌에 학부모들은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쉽고요. 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또 자녀들의 줌 수업을 한번 수업 방식을 경험해본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학생들을 자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과 학생들 간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맺기가 초반에는 좀 문제점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저희 반 애가 초반에 되게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정착될수록 이렇게 실시간 화상을 이용해서 회복적 서클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줌에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고민 라디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아이들이 고민을 선생님께 비밀 채팅으로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중에서 사연을 골라서 라이노이드 같은 이런 공유 프로그램에 사연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청 음악을 애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음악을 틀어주는 동안 친구들은 저기다 이제 익명으로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는 고민 라디오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애들이 장난치지 않을까? 뭐 이상하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친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사실 저기에서 고민이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비슷한 고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관계 맺기가 되게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접촉은 놀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모습을 서로 짝지어서 그려주고 난 다음에 붙여놓고 같은 반 친구 중에서 누군지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게 서로 비대면 아니면 비접촉 놀이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 반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좀 관계를 맺고 다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의 대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더 적극 살려서 나중에는 온오프 프로젝트 수업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권수경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한 학부모님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질 수 있었고, 또 학생들도 사용하던 줌에 학부모들이 접속해서 접근성이 또 쉽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관계 맺기가,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 맺기가 더 활발해지고 수월했다는 이런 상담 사례까지 말씀해 준 것이 정말 좋은 우리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권수경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대면 놀이와 온오프라인 프로젝트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올해 초등 배움 중심 수업 정책 실행 연구회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운영을 했는데요. 하나는 놀이로 행복한 초등 배움 중심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행복한 초등 배움 중심 수업입니다. 이 2개가 지금 개발이 완료되고 배포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포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상에서 등교 또 원격 수업 상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은요. 3월 온라인 개학 이후에 드디어 초등학교는 4, 5, 6학년이 4월 16일에 1, 2, 3학년은 4월 20일에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만 하는 게 아니라 원격과 병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등교와 원격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는 어떻게 연계하여 맥락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이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오현경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 수업의 초창기에는 이제 접속 시스템이 터질까 안 터질까 이걸 안정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기르고 얘네들이 출석은 잘 하고 있나, 과제는 잘 내고 있나, 약간 이런 것들에 주로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 학습이 안정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좀 어떻게 하면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자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조금 만들고 조직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등교와 원격이 병행되고 나서부터는 각각의 수업 방식에 적합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좀 빨리 파악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되고 연계된 학습 경험으로 조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단순히 원격 수업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등교 수업 때 또다시 한번 가르치고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수업 경험과 오프라인 수업 경험이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속도와 관심사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등교 수업에서는 이제 각자 학습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조금 함께 표현하고 공유하는 만남들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각각 수업 방식에 어울리는 성취 기준들을 좀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학습량을 조금 적정화해서 역량 중심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4학년 1학기에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좀 다른 교과들을 함께 통합해서 했었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사회교과를 통해 이제 지역에서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기를 원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글 쓰는 방법,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배우기를 계획을 했어요. 원격 수업을 통해서는 뭐 인터넷 지도 어플 사용 기능을 익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 나갔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주변의 문제, 지역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등교를 했을 때는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을 좀 같이 해봤어요. 학교 주변 지역을 아이들이 핸드폰이랑 태블릿 PC 하나씩 이렇게 들고서 막 쫄래쫄래 탐사 다니면서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위험하구나, 우리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구나 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이 안전 매핑 앱을 활용하여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요. 여기 있는 맵에서 조그만 아이콘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 부분은 이런 게 위험해요 라고 지금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도로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있는데 횡단보도가 실제로 없는 경우 실화입니다. 저희 동네 지역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가 없어서 차도를 막 걸어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한번 도출을 해보고요. 이 문제점들, 중요한 문제점들을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해서 제안하는 글쓰기 방법을 익혀서 이제 시청에다가 제안하는 글을 직접 올렸어요. 민원 게시판에 올렸더니 다행히 시청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실제로 학교 주변이 좀 변화를 했어요. 원래 저희 학교 주변에 속도 단속기 그리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아이들 우리가 해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만들어줄 계획이었다고는 해요. 네, 어쨌든 아이들은 우리가 만들어냈다, 학교 주변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에 보이는 관심과 참여도 뭐 혹은 제안하는 글쓰기, 막대 그래프로 조사한 자를 표현하기 등등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루어졌었던 활동들을 위주로 온라인, 오프라인 평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이 해결되고 내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배움의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의 삶을 반영한 이런 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현경 선생님 말씀처럼 원격 수업으로 자기 나름의 속도와 관심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을 준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등교 수업에서는 학습한 것을 실천하고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이 원격과 등교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은 사례 감사드립니다. 권수경 부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 시작되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 꾸준히 노력해왔던 뭐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지 융합 프로젝트 수업 또는 온작품 읽기 등이 약간 멈춰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기계적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수업이 좀 분절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좀 적응하면서 선생님들이 점차 융합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하고 또 온작품 읽기도 줌에서 함께하면서 약간 학생들의 배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3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연계가 잘 되도록 관련 있게 맥락 있게 이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는 거는데요. 첫 번째 먼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과 온라인을 이용해서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양평 지역과 저희가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편지를 교류하기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 미술 시간을 이용해서는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가을 캘리그라피 엽서로 마음 전하기 등을 했고요. 그다음 다시 온라인 수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줌 같은 것에서 협력 학습도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주소를 보내서 절반 정도를 나눠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있는 지역 친구와도 온라인으로는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또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PPT 밑에 있는 경우에는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알아보는 건데 저것도 이제 학교에서 예전에 수업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집에서 포장지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직접 몇 가지 가져와야 됐었는데요. 이걸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결과물들이 더 풍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많이 강조했던 게 온오프 수업이 분절되지 않고 좀 맥락 있게 연계되는 걸 되게 신경을 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의 색 찾기를 배울 때 먼저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같이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자연의 색을 좀 풍부하게 감상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개방되어 있는 온라인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박물관을 가서 아이들과 같이 명화 등의 자료로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등교한 다음에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봐요. 자연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자연을 이용해서 저렇게 자기 이름을 꾸며본다든지 작품을 만들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다가 그걸 온라인 수업 때 다시 결과물을 밴드에 공유해서 같이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오프 수업이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학사 일정의 변경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호흡이 긴 프로젝트보다는 좀 짧게 진행을 했거든요. 1, 2주 정도. 그리고 과목도 여러 과목을 융합하기보다는 한 두세 개의 과목만 융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일 강조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생활이나 경험에서 바로 프로젝트 주제들을 좀 끌어올 수 있도록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6월에 있었던 큰 사건 기억하시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6월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때 이제 밴드 라이브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관심이 온통 전쟁이더라. 전쟁 정도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주제를 뭘로 도출을 했냐면은 도덕에 보면은 남북 관계와 평화 통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져와서 네, 또 그때 있던 국어와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8월 말에. 데뷔를 많이 했는데 약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또 태풍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태풍 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저희가 이제 물의 순환이라는 물의 여행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과학에. 그래서 그거 아이들과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단원을 가져오면 아이들이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삶에서 주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몰입하고 또 흥미롭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짧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반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 이걸 관련해서 온오프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찾는 와중에서 이제 소그룹 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그룹 저희는 회의를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그룹 회의를 활용할 때 저는 팁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소그룹 꼭 줌 수업을 할 때는 학부모들이 같이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굳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줌 소그룹 회의를 할 때는 제가 모든 소그룹 회의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그 학부모들을 한 분씩 그 소그룹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자기도 모르게 협력교사가 돼서 또 되게 그 학습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 학습에. 그래서 애들이 좀 눈치껏 학부모가 있는 걸 아니까 언어 같은 것도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다른 소외실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협력 학습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소그룹 회의를 통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다시 대면 수업 때는 다른 모든가 저렇게 이제 PPT처럼 나누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때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터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기본 준비물 외에도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정보 검색도 해보고,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훨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있고 오프라인 수업이 대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좀 보다 풍성하고 좀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수경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죄송한 말씀, 아까 6월의 큰 사건, 전 대답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오현경 선생님과 권수경 선생님 말씀 두 분을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의 삶을 반영한 학생 주도의 이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이것이 더 풍성한 배움 중심 수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사례가 너무나 이제 오늘 와닿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해 오신 두 분의 귀한 사례, 노하우 사례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요. 3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월에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대면이었다면 수월했을 이 아이들에 대한 파악과 또 진단이 정말 어려우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생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단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박동섭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제가 맡은 학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학년입니다. 3월은 이제 휴업이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진단 활동 주간,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일주일간 진단 활동 주간을 계획해서 그렇게 학생들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6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요. 배울 내용도 많고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해이니까 완벽하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일주일간 진단활동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업과 생활 모두를 복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는데 원격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또 저희가 선택한 거는 지금은 구분이 없긴 하지만 이제 실시간이냐 과제형이냐 이런 구분이 없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형식으로 원격 학습을 할 거냐, 원격 수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과제형을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과제형으로는 이제 너무 파악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지?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애들이 이거는 꼭 알고 중학교에 가야 되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과제형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선생님들마다 성향과 이제 갖고 계신 역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선정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제시할 건지는 다 다르게 학급별로 교사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니까 다르게 했습니다. 평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이 계셨고 저는 예, 과제를 통해서 지식을 드러나게 평가한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배움 공책에다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진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 박동섭 선생님 말씀 중에서 우리 6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중학교에 올려보내려는 그 강박관념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그 책임감에 울컥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그 요구사항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6학년,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원격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고 또 참여를 안 하고 해서 6학년의 내용을 잘 모르니 유예를 해도 되는지를 물으셨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6학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신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계시기에 이번 지금 원격 상황이지만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지금 또 박동섭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과제라든지 개별적 피드백이 있다면 6학년도 무사히 지나고 중학교로도 무사히 진학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현경 부장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또 이 활동을 진단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3월 2일에 시작했어야 할 개학이 좀 늦춰지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면서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개학 연기로 들었던 걱정 중에 첫 번째는 안 그래도 길었는데 겨울방학이 여기다가 휴업일까지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의 걱정은 각자의 집에서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을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집에서 각자 떨어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반이고 하나의 공동체다.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되고 휴업 기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휴업 기간 주간 학습을 따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휴업 기간이 사실 우리 반 아이들의 성향 그리고 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길고 충분한 진단 활동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을 활용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뭐 줌 화상대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학교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익혔고요. 이거를 익히고 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들, 그리고 교사와 친구들과 관계 맺는 활동들을 위주로 조금 해나갔습니다. 또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개학 전이었기 때문에 4학년 교육과정 내용을 나가기보다는 이전 학년에서 배웠었던 주요 내용들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과제로 제공해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조금 파악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학급 세우기에서 저는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이들이랑 이때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들을 읽고 조금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음악, 미술, 체육 이거 어떻게 수업해야 되지? 혼자서 고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좀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물어봐서 제안하고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의견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함께 수업 활동을 계획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가 아이들을 전체로 다 불러 모아서 줌 화상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그룹의 규모로 화상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성향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온라인 개학 시작 후에는 교과 수업에서의 성취 기준들을 활용해서 학급 세우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친근감을 갖고 좀 관계 중심의 진단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3월에 이 휴업 기간에도 진단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알차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예체능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묻고 또 같이 계획을 짠다는 것, 이 모습이 그야말로 정말 학생 중심의, 학생 주도의 수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월부터 선제적으로 화상 수업도 시작하시고 또 등교 상황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것들이 정말 인상 깊게 남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줌으로 봤을 때 대면으로 봤을 때도 하나도 어색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사실 쉽지가 않고 등교상에서도 쉽지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진단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단 활동 연구에서 자료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학급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연구의 회원이시기도 한 한동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한 진단활동 연구에는 이제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성장 중심 평가의 이제 가치와 철학을
반영해서 기존의 진단 평가에서 진단 활동으로의 평가 정책의 변화를 이루고자 모인 모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자료집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원격학습 부분을 좀 추가해서 수정을 했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하셨던 뭐 학급 세우기나 뭐 학급 규칙 세우기 등 그런 다양한 활동도 진단 활동의 영역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평가는 인지적 능력만을 강조했고 이외에 새롭게 저희가 개발한 그 진단 활동의 개념은 정의적, 신체적 능력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합적 발달을 고려해서 활동 영역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인지적 영역의 진단 평가 영역에 더해서 이제 감성 영역, 그다음 시민성 영역 이렇게 3가지고요. 각 영역에서는 진단 요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돼 있고 각 요소별로 활동들을 대표 사례를 몇 가지 자료집에 수록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진단 활동을 이제 학교 단위나 학년 단위로 계획을 하실 텐데요. 이를 토대로 이제 운영하고 기록한 후에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활동을 계획할 때 꼭 학년 초로 이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원을 들어갈 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학기를 시작할 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할 때도 점수화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종합형인데 체크리스트와 기록을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년군별로 지성, 감성, 심의성 3가지 영역별로 이제 한 가지씩 온라인 학습과 연계된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지성 영역인데요. 1, 2학년군에 있는 주의 집중 영역입니다. 종합장에 이제 크레파스로 선을 그어서 표현하는 진단 활동인데 이를 통해서 연필 쥐는 법이나 아니면 소근육 발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 4학년군 지성은 추론 능력인데요.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원격 수업에서는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대표로 뭐 카드를 뽑고 그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으로 원격 수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지성 영역이 5, 6학년군의 상상력인데요. 물건의 다양한 쓰임을 이제 마이너로 나타내는 활동인데 예를 들어 원격 수업할 때 선생님이 담는 것 가져오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어떤 애는 그릇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을 뭘로 생각하는지 표현을 해보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영역은요. 감성 영역입니다. 감성 영역의 1, 2학년군의 활동은요. 자기관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물건을 이제 정리정돈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학급 누리집에 업로드하고 함께 공유하면 같이 피드백할 수 있는 진단 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성 영역의 3, 4학년 활동인데요. 심리적 감성의 요소는 칭찬하는 마음을 담아 그림 카드 쓰기 활동을 예시로 담았습니다. 짝을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칭찬하는 글쓰기를 하는 건데 원격 수업을 통해서도 짝을 지어줘서 서로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태도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사가 관찰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5, 6학년 감성 활동의 예시는요.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시한 거는 키워드로 이제 친구 찾기 활동인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패들렛 같은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누리 메모장에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3가지를 올리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저 키워드 중에 누구인지 맞추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성 영역에서 1, 2학년군입니다. 배려와 협력에서 활동은 설문조사에서 순위 매기기 활동을 담았는데요.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이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뭐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 4학년군의 시민성은 대인관계 요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친구를 만나서 서명을 받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극성과 관계 맺기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 6학년군에 있는 시민성의 이제 자치 영역인데요. 학급 회의를 통해서 원격 학습에서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급 공동체 참여 의식이나 책임감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단활동 연구에서 공동 연구한 자료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료는 추후에 이제 공문을 통해서 발송될 예정이니까 진단 활동을 계획하시는데 이 자료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단 활동의 내용이 이 진단 활동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도 크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재미있고 다양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선생님들께서 모이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료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평가가 이게 또 원격 수업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평가를 운영하셨는지 실제 운영하셨던 사례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석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올해 이제 혁신학교 1년차 되는 학교인데요. 또 혁신학교에서 올해 때마침 또 많은 분들이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기대도 컸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혁신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욕적이었고 옆에서 너 그러지 말아라고 말릴 정도였는데 외부 상황이 그런 모든 최초의 계획을 멈추게 했고 전면 수정하게 해버렸습니다.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등교 수업이었다면 당연한 건데 이제 원격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일수도 더군다나 6학년인데 감축이 돼서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애들이 배워서 이제 나중에 써야 되는 지식들도 많은데 수업 일수가 감축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축만 되는 게 아니라 등교와 원격을 병행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져서 등교 수업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시험만 본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이제 고민도 많이 해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성취 기준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였죠. 초등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교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무리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침에서도 강조한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교사별로 관심 있고 역량을 가진 교과를 선택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선택한 교과의 평가 계획을 짜서 협의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수립했고요. 5, 6학년군의 성취 기준 중에서 조사하기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이 오히려 더 운영하기에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조사해와라 그럼 대부분 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켜고 아니면 컴퓨터를 켠 다음에 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는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것도 등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뭐 이젤패드나 아니면 칠판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라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화이트보드에 써서 들어봐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패들렛과 같은 접근이 쉽고 자료를 계속 보관하기에도 용이한 원격 수업 도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들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했는데요. 저 전교에서 이제 저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부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학습 관리 시스템을 써보고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반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료도 올리고 이것저것 많이 활용해봤는데 그 중에서 스케치북 같은 하얀 백도화지 같은 젠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는 또 이제 구글 G 수익 학교라서 애들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젠보드에 자기의 계정으로 들어오면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을 보면 교사가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내용은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젠보드를 활용하면서 느낀 점은 수행하는 장면이 보이는 평가 도구, 원격 도구를 이용하면 굳이 등교 수업 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교사별 교육과정을 이제 경기도에서는 운영하니까 어찌 보면 이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계획과 기준은 동학년 협의회에서 꼼꼼히 수립하지만 평가 도구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에는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도 다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다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저도 1학기에는 국어를 만들고 2학기에는 과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은 동의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하고 수업, 평가가 유기적으로 잘 연관 지어질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자료도 충분히 많이 한동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도 많이 개발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네, 힘내라는 화이팅한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이 원격 도구를 활용한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상해설 평가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리 경기초등학교 교사들의 장점을 꼽아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격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것이 저학년이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나? 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또 학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학년의 원격 수업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권수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더욱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준에서의 자율형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방관으로 흐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저학년 같은 경우 학교의 학습 공간, 또 선생님 및 또래 친구와의 관계 등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학습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좀 더욱 세심한 원격 수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가급적 화려하고 막 어려운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나 도구, 또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좀 쉽게 받아들이고 또 교사를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교 수업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스마트 기기 이용 방법이나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 학부모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입학시켜 보면은 학부모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해서 학부모님들이 먼저 수업의 방식이나 사용 방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익숙지 않은 1학년 그 학부모의 경우에는요, 학부모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기 초에는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또 줌을 이용한 수업을 시작하였으면 또 학부모님 대상으로 또 다모임을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년 초에는 학생들의 원격 수업 지원 환경 파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필요한 기기를 가정에 지원해서 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기를 보급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수업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줌 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고학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학년 예술을 좀 단순화시켜서 수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원격 수업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들이 직접 물론 EBS 수업도 좋긴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는데요. 유튜브에서 등록을 해놓고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하스트 탑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선생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시작되면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와 또 그렇지 못한 친구 사이에 좀 어려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최대한 학습 도구와 학습 프로그램 사용을 좀 단순화하고 구조화해서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는 친구들도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2학기에는 저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도 프로젝트 수업을 간단하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최대한 선생님들이 직접 조작을 해볼 수 있도록 꾸러미를 미리 나눠주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진짜 이 실물화상기를 이용해서 실제 선생님의 수업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학년에서는 놀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울 때에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을 이용한 숫자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국어 시간에도 줌을 이용한 말놀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도 직접 아이들이 좀 느끼고 또 활동하고 또 협력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되게 화려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 기술보다는 학생들이 또 아이들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수업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학년이기에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이 권수경 부장님 말씀 중에서 저학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자료를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배포가 되었죠. 초등 성장배려 학년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성장배려 학년제는 경기도에만 있는 정책입니다. 학급 운영비를 1학년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도 대상입니다. 학교 적응과 또 한글 교육, 놀이 활동을 통해서 따뜻한 배움과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이고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정서적인 관계라든지 어떤 따뜻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도 활용을 해주시고 또 수업 속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경 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원격 수업 운영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 학생과 학생 간의 피드백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와 학생 간 피드백에 대해서는 오현경 선생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반은 지금 대부분 원격 수업 과제를 해결할 때는 쌍방향 수업이랑 구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구글 도구를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과제를 주고서 해결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상대방의 과제를 보지 않는 이상 그냥 나 혼자 과제를 한다는 생각하에 이제 과제에 대한 완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고 학습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구글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에 이제 공동으로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거에 있어서 교사가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한번 예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PPT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저희 반 아이들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모든별로 조사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정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이 수행했던 과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끼리 조사했었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질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작업했었던 결과물들을 보고 제가 여기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 색깔로 이제 표현하고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름의 피드백을 준 부분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조사한 내용이 이 부분은 이것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은 구조화해서 볼 수 있게끔 일단 설명을 붙여놓고 나서 이 팀원 친구들끼리 다시 한번 소그룹 회의로 모입니다. 모여서 아이들끼리 각자 조사했었던 1차적인 발표 내용을 보고 이거를 조금 더 개요에 맞게 구조화시키는 발표 자료의 개요를 다시 한번 같이 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는 뭐 문화유산의 뭐 특징, 위치 같은 걸 조사해 보자. 그러면은 뭐 B랑 C는 여기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관련 인물이나 사건들을 조사해 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별적으로 집중해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때 회의를 통해서 발표 방법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정해봤어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냥 구글로 발표해,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해요. 아니면은 뭐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뭐 연극해 볼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내용을 결정을 해서 이때 회의를 통해 피드백한 방향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별 차이가 없으실지 몰라도 사실 첫 번째 자료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나름 이제 제목 슬라이드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색깔은 제가 피드백을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는 뭐 글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 뭐 사진 자료를 붙인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더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아이들은 맨 처음에는 그냥 정말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만 가지고 다 복사 붙여넣기였다면 이제 얘네들이 선생님 저 연극해 볼게요라고 해서 나름 행주 대첩과 관련한 역할극을 얘네들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뭐 이때 활용했었던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줌 화상회의 안에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현을 해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쌍방향 수업이랑 구글 도구를 조금 함께 결합을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때그때 궁금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정해 왔었던 과정들이 사실은 그대로 남아서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전의 결과물에서 더 나은 결과물들로 조금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서 그런 점에서 피드백을 주기가 굉장히 용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오현경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선생님과 학생 간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정말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화상 기능과 구글 도구를 함께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군데 학교를 가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한 가지 도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적절히 활용을 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 사례 잘 들어봤고요. 학생과 학생 간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경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런 도구 활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영경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또 교사적 열정이 네, 도구를 넘어서는 그런 걸 약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원격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학급 SNS를 통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학급에서 활용하고 있는 뭐 게시판이나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학생들 간이나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저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된 글을 쓰게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댓글을 칭찬하는 댓글을 3명한테 남겨줘라 이제 그런 과제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가 되게 감동적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 또 거기서 나왔던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을 해내서 뭐 우리나라는 1년에 봉지를 420개를 쓰는데 핀란드는 1년에 4개를 씁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그 사례를 똑같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여하튼 느낀 점이 그렇게 다 비슷하게 느끼면서 서로 칭찬하는 댓글을 많이 남기는 걸 보면서 아, 온라인에서도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문화나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오영경 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뭐 발표자를 만들 때에도 그 자신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아이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자료들에 또 댓글을 서로 남기면서 아, 이 학생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느낀 게 많았고 선생님도 처음 하는 거를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니까 관계 형성에도 오히려 온라인 학습이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쌍방향 원격 수업 할 때도 소그룹 집단 이용해서 서로 모둠 활동하면서 뭐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좀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조금 아는 친구가 도와주거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서로 도우면서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학생 간의 피드백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라인 수업을 잘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배우는 것도 좀 더 많고 서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훨씬 더 잘하죠, 어른들보다. 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이 정말 적극 공감이 되고요. 어쩌면 저희가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배우는 것이 평생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어려운 1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이라면 또 하나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건 등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텐데 이 원격상에서는 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를 하셨는지 작년에 기초학력 정책 추진단이기도 하셨던 권수경 선생님의 사례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 부진 학생 지도는 크게 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와 교과 부진 학생 지도를 하면서 쌤들이 보충 지도와 또 수업 안에서의 지도 그리고 약간 학습 동기나 자존감 향상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게 대면 지도를 할 때는 지도를 할 때는 대면 지도가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면 지도가 가능한 시기에는 최대한 대면 지도를 하고 좀 대면 지도가 불가능한 시기에는 줌을 이용해서 지도를 했었어요. 부진 학생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학습 자료를 탑재하기만 하면 좀 학습 참여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탑재된 수업 자료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추상성이 높아지게 되어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줌을 이용해서 할 때는 학생들이랑 같이 저건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을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필기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이랑 제가 바로 쓰는 거를 따라 읽을 수도 있고 해서 지도를 한 경우고요. 그래서 최대한 또 실물 자료를 제시하고 수학의 경우에는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록 가상이지만 직접 조작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한글의 경우에는 저렇게 펜타블렛 등을 이용해서 함께 화면을 공유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가장 평균적인 형태로 학습을 좀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화 학습이 필요한 경우와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경우를 좀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준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처음에는 교사가 일정 수준을 제시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학습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학습 부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온전히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들을 좀 사용했는데 특히 학습 부진 학생들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급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들을 정해서 좀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는 이제 수업 상황에서 부진 학생을 지도한 경우인데요. 처음 학습을 안내할 때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학습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제 학습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오개념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었고요. 부진학습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학습 게임과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중요한 게 반드시 교사가 함께하면서 학생의 학습 상황에 맞는 피드백과 보충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피드백은 좀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좀 현저한 학습 능력 차이와 학습 환경의 차이를 최대한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줌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라이노잇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 PPT처럼 좀 동료 피드백을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밴드 댓글이나 아니면 개인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좀 서로 서로 이제 더 배울 수 있기도 하고 상호 피드백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로 결과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리 다른 친구들의 댓글을 보면은 사실 자기가 사고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정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 댓글로 정답을 제시하게 개인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다시 틀린 부분을 다시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배운 공책을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자기 학습 주도 능력을 좀 키우고 메타 학습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메타 인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배운 공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배운 공책을 많이 활용했고 마지막으로 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 동기나 자존감 향상의 문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온라인 수업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학생들이 좀 잘 적응하기도 하고 또 교과 부진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모둠이 정해지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같이 하면서 학교에서 모둠 내에서 알게 모르게 주도하는 학생과 그냥 따라가는 학생 은연중에 정해지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회의실에서 만약에 모둠 학습을 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모둠 내에서 역할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할 때마다 학습 부진 학생들도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신감 있게 수업에 참여하면서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줌 수업을 하면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좀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학생이 내가 지목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선택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수업할 때 줌 수업을 할 때 저에게 답을 보내도록 해요. 채팅으로 답을 보내면은 그 학생이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여서 답을 맞춘 경우에는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누가 해봐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은 이 학생은 눈이 예쁜 학생이요 하면은 지금 여기 다 눈 반짝반짝 하시죠. 눈 반짝반짝 하시면 그다음에 범위를 좁혀가요. 이 학생은 옷에 검정색이 들어있어요 하면은 검정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다 또 기대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머리가 길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 학생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몰라요. 정말 자기를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두근두근 할 때 그 학생을 지목해서 발표를 하게 해주면 뭔가 선택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줌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습 부진 학생의 수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가 좀 정서적으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게 학습의 효과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비대면 놀이 등을 통해서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정규 수업 시간에도 창체 등을 이용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부진 다양한 유형 중에서 학습 부진 누적형 학생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매일 또 지속적으로 학습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보충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시 기초학력에 대해서 연구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학습 능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준별 학습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는 점,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례였고요. 기초학력에 대한 더 자세한 사례와 또 교원 연수는 내일 기초학력의 날에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평가와 관련한 질문은 많았는데요. 지침 위주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답변을 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거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수업 시 학생 자치 사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현경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학생 자치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자치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좀 수고를 해 주셨어요. 작년 말쯤에 일단 전체 회장과 부회장은 일단 선출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자치회 담당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모여서 올해의 자치회 활동을 온라인으로 조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금 큰 틀에 대한 고민을 거기서 먼저 해 나갔고요. 그다음에는 6학년 친구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나서 줬어요. 6학년 친구들이 조금 학교 내에 중요한 사안 같은 것들을 조금 이거를 자치 활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로 출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새롭게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체육관에 어떤 약속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걸 같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도서관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는데 선생님 도서관 벽면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꾸미고 싶어요. 이런 조금 안건들을 만들어냈고, 6학년에서 만들어냈었던 안건들을 가지고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이제 모두가 함께 자기의 의견을 보태고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전체 줌 화상회의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안건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회의실에서는 이제 학년별로 따로 모여서 담임 선생님과 그 반 친구들이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한 번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학급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 다모임에서 이거는 조금 함께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정해진 것들을 나중에 뭐 등교 수업을 이용해서 또 실질적으로 뭔가 이 아이들이 만들고 표현해야 하는 것들은 등교 수업을 이용해서 도서관 뭐 벽면이 허전하니까 뭐 벽화를 실제로 아이들이 꾸며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체육관에 필요한 사용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게시하는 등으로 조금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학생 자치에 대해서는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또 그것을 결과적으로 또 보면서 학생들의 의욕을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시 학생 의견 수렴 방안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균 선생님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학급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뭐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는 게시판에 이제 주제를 남기고 댓글을 남겨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채팅방에서 채팅방 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나 또는 비밀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을 줘서 아이들끼리나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질문할 때 쪽지 보내는 거죠. 쪽지 보내는 거. 그다음 뭐 설문할 때는 설문에 관한 의견을 취합할 때는 아까 박동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들렛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구글 설문 같은 거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시간 화상회의를 할 때는 손들기 기능이 있거든요. 또는 그냥 화면에서 손을 들어서 가볍게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채팅창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 질문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미리 남겨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에 답변해 줄게 이렇게 하거나 의견을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수업과 연계한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박동섭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질문은 사례와 지침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사전 질문이라서 사실 먼저 받아보고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저부터도 평가와 수업 교육 과정을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경기도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그렇게 하실 텐데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고 후속 학습과의 연계를 이렇게 지속성 있게 할 것인가. 기록을 하신다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걸 텐데요. 지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서는 학생이 이걸 수행하는 거를 다 교사가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 과정을 알 수 있는 뭐 패들렛 같은 것도 웹캠이나 이런 걸로 다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거를 보셔야지만 기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선생님께 들었는데 책상 밑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막 도움 주는, 그러니까 애가 팔이 3개더래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 기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것.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 수업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제가 꼭 가르치고 싶은, 전달해 주고 싶은 지식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수행평가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꼭 이거는 전달해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잘 재구성하셔서 수업과 연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하고 등교는 구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다 전문가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원격 수업에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기초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수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서적인 원인 또는 뭐 인지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학습이 그동안 그냥 학습 부진 누적되었기 때문에 학습적인 면을 건드려주는 것이 가장 접근하기가 쉬우신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 처음에 이제 학습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서 너무 처음부터 학습적인 면으로는 다가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진 학생의 경우에는 그 전해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그 전전에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저 나름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온 아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습이 재미없고 힘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학습을 갖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데 지도를 하실 때는 경기도 교육청에 보면은 또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지도를 하실 때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그냥 해 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는 과정을 같이 하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꼭 저는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그 과제에 대한 결과물과 과제만 제시하고 피드백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제의 질이 점점 떨어져요. 그것처럼 학습 부진 학생에게도 반드시 함께하는 과정과 피드백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제시할 때는 만약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좀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학습 부진 학생이 같이 있는데
과제를 만약에 결과물을 받을 때 게시글에 댓글이 다 공개되도록 한다면 그 학생은 자기의 결과물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 거를 자꾸 보고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것을 보고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꼭 지식을 체크하고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과제인지를 나눠서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르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수경 선생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원격 상황에서 따뜻한 관계에 대한 말씀, 따뜻한 관계 맺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과제 제시를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릿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입시키고 활용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박동섭 선생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패들릿을 선생님 모두 가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예?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학생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시간에 다 다른 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구글 아이디 있지? 없어? 구글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 무슨 버튼 어디 다 저는 영상으로 이걸 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만드는 법부터 해서 근데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패들릿 이제 기초 밑작업을 한 다음에 그 링크를 걸어주면 채팅창에 링크를 걸어주면 애들이 들어와서 썼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 오늘 아침에 좀 재미있는 친구 한 명이 선생님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이 워낙 많아서 장난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애들이 채팅으로도 이렇게 약간 너 장난치지 말고 들어와 했는데 안 된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화면 공유를 통해서 누구야 여기 눌러봐 이렇게 해봐 라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원격 수업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은 실시간을 애들이 다 잘 하니까 화면 공유를 해서 천천히 그 수업에서 다른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수업 도구를 활용하는 거에 중점을 두신 다음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친절하게 천천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보부장님 다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것은 학교교육과정과로 질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전에 오늘 마지막 이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화이팅이라도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요. 초등교육과정 기획팀에서 보급한 자료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것들을 선생님 도움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자율 연수 등에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배포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꼭 알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이런 세부적인 어떻게 학생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셨는지를 1시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고마운 말씀에 정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껏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 앞에 맞서야 했지만 늘 그렇듯 우리 선생님들은 모여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배움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열정을 가진 멋지고 근사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평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수업할 거고, 그다음에 3교시 사회는 이학습도로 할 거예요. 과제 있습니다. 40